너였니? 너였어? 내 쌍둥이가 지은호 너였다니.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 용서 못해요. 회장님께 다 말씀드려야겠어. 나 이 간이식 안 받습니다. 오늘은 간이식 공여자의 정체를 알게 된 한우진이 새아버지 박진석에게 고성희의 모든 것을 고하고 천벌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역 선배 말대로 할게요. 간이식 안 한다고 말하려고요. 그런데 내 쌍둥이는 정말 내가 간이식 안 해주면 죽는 상황일까요? 잘못한 건 제 친엄마인데 그 아이한테 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 애를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마음 착한 지은호는 간이식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지만 아픈 쌍둥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잘못한 것은 고성희인데 도대체 자신의 쌍둥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싶었죠. 그 애 보면 뭐가 달라져? 마음 약해져서 다시 간이식 해주겠다 하겠지. 그러지 마 지은호. 안 보고 이대로 사는 게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아픈 네 쌍둥이를 보고서도 외면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지혁은 지은호를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나지는 않고 멀리서 얼굴만 한번 볼게요. 같은 날 같이 태어난 제 반쪽인데 어떻게 컸는지 누군지는 한번 봐야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공여자가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방법이 있다면 찾아봐야죠.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그래, 그래도 네 친어머니가 너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야. 어디 자식을 버려놓고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지. 법적으로는 처벌하지 못할지라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이지혁은 지은호의 친모가 처벌을 받길 원했습니다. 지은호가 모든 사실을 다 알았다 털어놓았는데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지혁이 직접 나설 생각이었죠. 이지혁은 처음엔 그래서 지은호 친모가 누군지 확인하려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모가 고성이라니. 고성희의 이중적인 실체를 알게 된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은호야, 네 쌍둥이 누군지 내가 알고 있어. 세상에 네 친모가 성재 새어머니일 줄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그분 성재 아버지랑 결혼해서 딸까지 낳았어. 박영나라고 내 동생이 지금 수행비서로 일하고 있고 그렇게 대단한 집안에서 간이식 공여자 하나를 구하지 못했다고? 영나 그 애는 간이식 검사 같은 거 하지도 않았대. 한우진 그 애가 아프다는 걸 철저히 숨긴 거야. 그러고서는 버린 딸을 찾아내서 간을 달라 하다니. 이걸로 확실해졌네. 고성희 은혼이 친어머니가 너를 이용하려 했다는 게 말이야. 그랬군요. 정말 제 친어머니는 절 버렸던 거군요. 그래놓고 어떡해. 지은호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버려졌다는 것에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았지만 이제 와서야 새롭게 알게 된 자신의 과거에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재 오빠 아버지랑 재혼하셨던 거군요. 제 쌍둥이 오빠가 누군지 말해주세요. 설마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한우진. 너랑 제일 친한 친구 있잖아. 네 소울메이트 한우진. 그 애가 네 쌍둥이야. 우진이요? 그럼 지금 간이식 받을 만큼 아픈 게 한우진이었다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우진이 그 애가 내 쌍둥이였다니. 그래서 그렇게 나랑 잘 맞는 거였나? 정말 나랑 취향부터 모든 게 어쩜 그리 잘 맞는지. 한 번도 걔랑은 싸운 적도 없어요. 쌍둥이라서 한 배에서 태어난 애라서 그런 거였어. 정말 내 소울메이트가 맞았네. 멍청한 놈 나한테는 한마디 소리도 없었는데. 지금 유학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팠던 거예요? 얼마 전에 연락할 때에도 아프단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고요. 지은호는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쌍둥이가 그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디야 너? 한국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왜 거짓말했어? 너 많이 아픈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속여?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으면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지. 지금 당장 만나.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지은호가 내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엄마한테 잡혀서 꼼짝없이 이 병원에 갇혀 있었는데. 은호야, 그런데 내가 지금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다음번에 내가 만날 수 있을 때 연락하면 안 될까? 왜? 설마 엄마가 너 못 나오게 감시라도 해?
말해, 내가 지금 거기로 갈게. 아니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몰래 나가볼게. 내가 서울 가서 연락할게. 기다려줘. 한우진은 전화를 끊고는 병실 입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은호가 대체 어떻게 내가 아프다걸 알고 있을까? 엄마인 고성이에게 말하고 서울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여나 박진석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귀에 들어갈까? 이 병실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였던 한우진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실장님, 저 수술 들어가기 전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한국에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갇혀서 병실 밥만 먹으니 너무 우울해서요. 실장님,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저 잠깐만 나가게 해주세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제발요. 한우진이 내내 병실에 갇혀있는 게 불쌍했는지 병실 앞을 지키던 고성희의 신복이자 문지기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우진이 직접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죠. 그럼 금방 다녀올 테니 나오지 말고 여기 계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럴게요. 하지만 문 앞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된 한우진은 그 사이 몰래 환자복을 갈아입고 병원을 탈출했죠.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그간 고성희의 뜻에 따라 꼭두각시로 살아왔던 것은 박영나뿐만이 아니었죠. 한우진은 전화기도 꺼버린 채 서울로 가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은호야, 나 출발했어. 거기서 보자. 지은호에게 한 통의 문자만 남겨놓은 채 말이죠. 그가 심부름을 부탁한 문지기가 돌아왔을 때 이미 한우진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한우진 씨가 사라졌습니다. 뭐예요? 당신 대체 하는 일이 뭐야? 아픈 애 하나를 컨트롤을 못해? 당장 CCTV 다 뒤져서 그 애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내요. 고성희는 수백 번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응답만이 되돌아왔습니다. 요것 봐라. 네가 감히 엄마 말을 거역해? 평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부 이루며 살아온 고성희의 신경을 거스르는 일이 하나둘 생겨가고 있었죠. 택시에서 내린 한우진은 지은호가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이 그를 맞아주었죠. 한우진, 들어와. 은호는 안에 있어. 우진아, 너 괜찮아? 꼴이 이게 뭐야? 안 추웠어? 병원에서 어떻게 나왔어? 지은호는 급하게 나오느라 잠바도 없이 도망쳐온 한우진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지은호의 모습에 한우진은 그제서야 웃음이 나왔죠. 자신의 건강도 그저 계획의 일부일 뿐인 친엄마보다 친구가 나았습니다. 내 걱정해주는 건 은호 너밖에 없다. 역시 내 소울메이트야. 그런데 내가 아픈 건 어떻게 안 거야? 혹시 병원에서 누가 나를 본 사람이 있대? 우리 가족들도 나 아픈 건 모르는 상태인데 너한테 연락이 온 게 신기해서. 혹시 우리는 소울메이트니까 텔레파시라도 통한 건가? 그래, 텔레파시 맞다고 치자. 수술은 어떻게 된 거야? 공여자가 있었다가 취소를 당했다며. 지은호는 우선 자신이 쌍둥이라는 것을 숨긴 채 한우진에게 공여자의 존재를 물었습니다. 고성희가 했던 말 중에 하나라도 진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죠. 뭐야, 네가 어떻게 알아? 간이식 필요한 거 혹시 우리 엄마한테 연락이라도 한 거야? 이상하다. 엄마가 그런 거 남한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수술이 취소된 적은 없고. 공여자를 계속 못 찾다가 이번에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대. 엄마가 집에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지. 나는 그냥 죽어야겠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너무 슬프잖아. 너도 나 아픈 거 알았으면 속상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너라도 내 걱정을 해주니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다. 아니, 너무 좋다, 지은호. 너가 내 진짜 가족이야. 고맙다, 친구야. 한우진, 이 바보야. 지은호는 한우진도 철저하게 고성희에게 농락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공여자이자 쌍둥이라는 것을 한우진에게도 철저히 숨겨왔던 것이었죠. 우진아, 수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꼭 살아서 나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놀아야지. 앞으로는 절대 아픈 거 숨기지 마, 알겠어? 뭐야, 그래서 나 어떻게 아팠는지 알게 된 건 끝까지 비밀이야? 그래, 병원은 왜 몰래 도망쳤어? 다시 돌아가 수술 받아야지.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자신이 쌍둥이라는 것을 숨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숨겨진 공여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한우진이 절대 수술대에 오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고성이를 생각하면 간이식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픈 자신의 친구를 외면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한우진과 그간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호, 너 짝사랑 드디어 이룬 거야? 한우진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지은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지혁 선배가 널 보는 눈빛이 장난이 아닌던데. 둘이 사귀는 거 맞지? 한우진의 물음에 지은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저었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실은 잘 모르겠어. 지은호의 애매한 대답에 한우진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우진이 아프다는 사실도, 지은호가 쌍둥이라는 진실도 모두 잠시 잊은 채 말이죠. 한우진과 지은호는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한우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이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기다려. 이지혁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결심이 담겨 있었죠. 한우진이 고개를 돌려 이지혁을 쳐다봤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죠. 은호는 아니라고 해도 넌 알아야지. 이지혁의 말에 한우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이지혁은 한 걸음 한우진에게 다가서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구해왔다던 공여자. 그거 지은호야. 그 말에 한우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은호가 저랑 간이식 적합 검사를 했어요? 한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지혁을 쳐다봤는데요. 아니 은호가 왜요? 저랑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은호가 대체 왜? 한우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지은호가 네 쌍둥이야. 26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 이지혁의 말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네 어머니가 지은호를 버렸다가 다시 찾아오셨어. 6개월 전부터 우연인 척하며. 한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한테 간이식 해줄 사람을 찾다 버린 쌍둥이가 생각났던 거겠지. 이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이 착해서 너를 앞에 두고 아무 말도 못했다지만 넌 알아야지. 말도 안 돼. 한우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쌍둥이라고요? 은호가? 한우진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자신과 그토록 잘 맞았던 친구가, 함께 웃고 울었던 소울메이트가 바로 자신의 쌍둥이였다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은 한우진은 이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은 한우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엄마가 그래서 숨긴 거였어. 공여자가 누군지 속이고 나한테 간이식을 받으라고. 한우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는데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불쌍한 그 애한테 도대체 어떻게. 한우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죠. 한우진은 병원에 가려던 목적지를 바꿔본가로 찾아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우진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죠. 고성희의 집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우진 너 미쳤어? 놀란 고성희가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 한우진이 현관에 들어선 순간 고성희가 나가 팔을 끌었죠. 고성희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는데요. 네 아버지 돌아오시기 전에 당장 돌아가. 고성희는 한우진을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은 고성희의 손을 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섰죠. 너 미쳤니? 내가 공여자를 어떻게 찾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한심한 게 어떻게 내 배에서 나왔어. 고성희는 이제 체면도 버린 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넌 가만히 누워있다 간이식이나 받으면 되는 걸 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너 내가 널 살리려고 얼마나 힘든 짓을 했는 줄 알아? 고성희는 한우진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몇 번의 쇼를 하며 어떻게 구한간인데. 네가 내 계획을 망치려 들어. 고성희는 이제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애초에 너같이 허약한 걸 데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 고성희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둘 중에 어쩌다 이렇게 아픈 걸 데리고 오게 됐는지. 고성이는 한숨을 내쉬며 한우진을 쳐다봤죠. 됐고, 너 당장 돌아가. 엄마 말 안 들려? 고성이가 다시 한우진을 밀어냈지만 한우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다 알고 왔어요. 공여자가 누군지. 한우진이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봤죠. 지은호.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나 대신 버려진 쌍둥이 간 뺏어서 살으라고? 한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엄마 걔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알아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는데요. 엄마는 악마야. 딸이 아니라 간으로밖에 안 보여요? 나는 구질구질하게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한우진의 외침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이와 한우진이 싸우고 있는 사이. 박진석과 박성재가 퇴근 후 함께 돌아왔죠. 현관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무슨 소리야? 간 이식이라니. 박진석은 황급히 거실로 들어섰고 고성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성이는 재빨리 평소에 자상한 아내 연기를 시작했죠. 우진이 이 녀석이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검사를 제대로 안 받길래 했던 소리예요. 고성이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박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는 신경 쓰실 것 없어요. 고성이가 박진석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박진석은 고성이를 뿌리쳤죠. 아니 신경 쓸 일이 맞는 것 같은데.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이 네가 이야기해봐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박진석이 한우진을 쳐다봤죠. 한편 옆에 있던 박성재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호가 찾았다던 친모가 누군지, 간이식을 해주어야 한다던 쌍둥이가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되었죠. 박성재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은호가 찾았다던 친모가 새어머니셨어요? 우진아, 네 쌍둥이가 지은호야? 박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성이를 쳐다봤죠. 박진석도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라니? 은호가 쌍둥이라고?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수습할 길을 놓쳐버린 고성이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고성이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죠. 여보 사실은 우진이한테 잃어버렸던 쌍둥이가 있었어요. 고성이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그 아이를 찾았는데 내가 여보한테 아직 말을 못했어요. 고성이는 박진석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쳐다봤습니다. 미안해요. 여보가 싫어할까봐 나는. 고성이가 또다시 박진석에게 착한 척하며 약한 부인을 연기하려던 그 순간 한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한우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엄마 이제 거짓말 좀 제발 그만하세요. 한우진의 외침에 고성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언제 쌍둥이를 잃어버려요. 버린 거잖아요. 한우진이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남자애니까 회장 자리 오를 수 있을까 남겨둔 거고. 한우진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박진석과 박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우진을 바라봤죠. 버린 딸한테 간 내놓으라 찾아가 놓고 왜 자꾸 거짓말해요. 저간이식 안 받습니다. 차라리 죽을래요. 한우진은 주먹을 불끈 쥔 채 고성이를 노려봤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회장 자리는 엄마가 알아서 해보세요. 한우진은 그 말만을 남긴 채 현관문을 박차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고 집안에는 이제 싸늘한 정적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박진석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박성재는 경악한 표정으로 고성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박진석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을 좀 해봐.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진이가 하는 말 진짜야? 박진석의 눈빛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그게... 고성이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성재가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죠. 아버지 우진이 말 다 사실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지은호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다 사실이라면 내가 알던 당신은 다 거짓말이었겠네.
자식 살리려고 발 동동 구르던 고성이. 그건 다 거짓이었어? 도대체 당신은 누구야? 박진석의 질문에 고성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죠. 당분간 나가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박진석은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라한테도 접근할 생각하지 마. 박진석은 고성이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까지 울면서 박진석에게 애원했죠.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고성이는 박진석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박진석은 냉정하게 고성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고성이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 나온 순간 고성이는 씩씩하게 눈물을 훔쳐냈죠. 고성이의 얼굴에서 슬픔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우진, 지은호. 고성이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건방진 쌍둥이들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니들은 끝까지 내 인생을 망치는구나. 고성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집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물마저 모두 거짓말이었는데요. 고성이에게 진심 따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회장 자리는 날아갔지만 고성이에게는 아직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죠. 갤러리 일을 하며 숨겨두었던 비자금. 고성이는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을 떠올렸습니다. 그 돈만 있다면 예전에 구질구질하던 고성이로 돌아갈 일은 없었죠. 고성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자금만 믿고 있던 고성이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죠. 아버지, 엄마한테 비자금이 있어요. 박영나가 박진석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림 팔아서 둔 돈을 어디에 놨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박영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바로 박영나의 각성이었죠. 그동안 고성이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박영나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영나는 더 이상 고성이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죠. 법으로 버린 딸의 간을 빼앗아 가려던 죄는 처벌을 하지 못했지만 비자금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탈세와 횡령의 증거가 명확했던 것입니다.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왔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박진석과 결혼하게 되었는지, 어떤 수를 써서 박진석의 마음을 얻었는지, 결혼해서 너도 갤러리를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득을 취해야 하는지, 미술작품을 팔아 비자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성이는 박영나를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모든 비밀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박영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했던 모든 짓들은 고성이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왔습니다. 박영나가 알고 있는 모든 증거들이 고성이를 향했던 것이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감옥에 가게 될 고성이. 차가운 감옥 독방에 홀로 앉아있는 고성이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겠는데요. 인생을 헛살아온 고성이에게 면회를 올 친구는커녕 가족도 단 한 명 존재하지 않았죠. 박진석은 이혼 서류를 보냈고 한우진은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도 박성재도 고성이를 찾아오지 않았죠. 그것이 모두에게 버려진 나쁜 엄마의 최후였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자신이 버렸던 것들에 의해 버림받는 운명을 맞이할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